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주인공이라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이렇게 또 제가 먼저 와버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뭐야, 네가 왜 와? 천이 형. 네가 왜 와? 천이 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가 왜 와? 전 F4Q의 외적 매력 담당 김나연 에피나입니다. 뭐라는 거야 돼지 새끼야. 반갑습니다. 이거 왜 오냐고. 싱크로율 100%잖아요 지금. 아 장난하나 이거 나잖아. 하이. 뭐야? 오, 야 이제 좀 레디언트 클럽하우스에 맞는 사람들이 왔네. 다시 해야 돼요 저거? 아씨. 해야 앉으라고 돼요? 왜 왔냐고 여기. 제일 안 어울리는 애가 앉아있네. 저를 중심으로 모였네요 또. 실력적으로 보면 내가 주인공 아닌가? 옷 딱 보면 모르겠어? 근데 뭔가를 리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인공이긴 해. 정보 전달. 형은 근데 레디언트가 아닌데 여기 왜 왔어요 근데? 아, 내가 알기로 다 따기로 알고 있거든요. 빈분이 형 위치로 온 건가? 아, 나도 때려 박으면은 올라가 레디언트. 자, 조용하고 지금 그 전국 샷발자랑 그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멤버들이 거기로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뭐 고정 멤버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 또 저희가 또 재미있게 하면은 그건 맞지. 저희가 사실 또 프로팀도 이제- 리빌딩이라는 걸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오늘 약간 그 빈본이 형 자리를 한번 좀 뺏어가지고 가능한 건가? 나랑 고정으로 한번 같이 가보자고. 자 지금부터 차원이 다른 레디언트 클럽하우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체인버라는 그 신요원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이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그분께 상품을, 어마어마한 상품이에요. 미리 고맙다고 할게. 세계 3대 감시자 아시나요? 솔직히 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 자리에서 몸값이 제가 제일 비싸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냥 제일 많이 버는 애가 제일 가져가려고 그래. 자 그럼 분석에 앞서서 우리 윽정선 코치님이 신규 요원 체인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체인버의 스킬들은 치명적인 정밀함을 추구하며 특히 자신만의 커스텀 무기를 사용한다면 전선을 사수하고 멀리서도 적을 격투할 수 있습니다. 발로란트 출시 후 네 번째로 등장한 감시자 체인버. 특정 거리를 순간이동하는 랑데부 등의 스킬을 활용한 창의적인 플레이도 특히 기대되는 요원입니다. 형 됐어. 아니 내가 꽂아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도 좀 살잖아요. 고맙다. 내가 꽂아줬잖아. 리빌딩 가능할까? 자 그러면 우리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철이가 먼저 할래? 제가 먼저 할게요. 이제 이 트레이드마크는 다른 감시자들인 사이퍼 함정, 킬조이 알람복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슬로우가 걸리면서 적의 위치를 쉽게 알아챌 수 있어요. 진짜 장점이 뭐냐면 거리 제한이 없어요. 진짜 둘이 합쳐놨네. 그쵸, 킬조이 그쵸. 사이퍼. 이거 소리도 잘 안 들려. 상당히 사기다. 벤트나 이제 램프 같은 데에서 상대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이 이렇게 오면 슬로우가 걸리면서 따기가 쉬워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안 보이는 여기에 설치한 다음에 적이 이렇게 러쉬로 오잖아요. 그럼 그냥 슬로우 걸렸으니까 막기가 쉬운 거죠. 그럼 기는? 제 생각에는 여기 하나. 느낌 너무 없어 진짜. 아, 저 위에 올려놔야지. 세계 3대 감시자의 입장으로서 이건 진짜 못 봐주겠네. 너 세계 3대 아니라고 자꾸 꺼내지 말라고. Q 스킬 헤드헌터 100원씩 써가지고 한 발씩 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총 8발까지 충전이 되는데 셰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있을 때 머리가 한 방이 안 나거든요. 요거는 멀리 있어도 한 방이 나요. 그럼 2코 라운드 때 자기가 이제 에임에 자신이 있다 하면은 한 4발 정도 싸게 구매해가지고 이 먼 거리 싸움을 노려볼 수 있다. 확실히 저렴한 마샬인 거네. 1라운드 때 4발을 사고 경갑을 사면은 셰리프의 경갑까지. 기존에는 누군가가 셰리프를 사줬어야 됐는데 네.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 그거에 더불어가지고 보통 이제 라이플이나 오퍼레이터에 달려있는 이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에서 효율적이다. 한 달 봅니다. 너프. 한 달. 한 달 봅니다. 일단 이 랑데부 스킬은 요루의 관문 충돌하고는 다르게 입구 출구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설치해 놓고 저 크게 보이는 원만큼이 또 하나의 포탈을 열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래서 어느 맵을 하든 되게 사이트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게 빨리 가능한 거죠. 그냥 이 영역 안에 어디서든 다시 스킬을 발동하면 반대쪽 관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이트를 케어할 만한 자리에다가 하나를 깔아놓고 싸우다가 딱 백업 불렀다? 언제 왔어? 서프라이즈. 관문 충돌은 시간을 기다리면 사라지죠. 근데 얘는 언제 어디서 우리 뒤를 잡을지 모르니까 깨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이거 깨지니까 튜브 올라왔구나.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쿨타임이 몇 초죠? 이건 한 번 사용하면 20초 뒤에 20초면 되게 짧은. 긴 거 아니야? 한 라운드 안에 3번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랑데부는 점프할 때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안 돼? 네, 안 돼요. 점프 중에 지금 보면 화면에 안 된다고 메시지가 뜨거든. 아 역작
이 궁극기가 좀 사기예요. 무려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소환하는 이런 스킬인데 이제 총알은 5발이고 기존의 오퍼레이터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오퍼레이터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요. 들고 있을 때. 너무 사기인데 피킹할 때. 봐봐. 오퍼의 크나큰 단점이라 불렸던 피킹 나갈 때 죽는 거. 그래서 보통 1단 좀 키고 2단 좀 키면서 나가죠 이렇게. 노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바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나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보통 오퍼레이터는 한 발 쏘고 나서 그 다음 딜레이가 좀 길다 보니까 트레이드 키를 맞아서 죽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한 발 쏘고 거의 바로 다음 발을 쏠 수 있어요. 마샬급이네. 거의 마샬급. 만약에 내가 이 궁극기로 상대방을 죽였어. 잠시 후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와우. 슬로우가 걸려. 슬로우가 그냥 딱 한 번만 걸려봐 하고 쏘면 진입이 안 되는 거지. 저 티어에서 잘 먹힐 것 같은 이유가 저 티어는 진짜 그냥 무조건 러쉬예요. A, B, A, B, A, B. 더 무서운 거. 한 명을 잡았어요. 근데 제트가 갑자기 대시 긁고 팍 들어온 거야. 그때 갑자기 라이플로 바꿔가지고 난 라이플도 쏠 수 있거든. 나는 부자로 내야 총이. 그리고 또 좋은 게 네. 2코 라운드 때 만약에 궁이 있다? 우리 2코인데 다 저 클래식 이런 거 들고 있는데 난 오퍼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변수 창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체인버를 해본 소감 한 줄평 한 번씩 해봅시다 우리. 그럼 요루 상위 호환. 랑데브 때문에 네, 텔이 확실히 좋으니까. 나는 이제 생긴 거부터 스킬이나 뭐 여러 가지 활용도 면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건 역자. 손오천. 그게 한 줄 평이야. 손오천. 약간 이기적이고 맞아. 약간 멋있기도 해가지고 충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 좀 감시자면 감시자, 오퍼면 오퍼, 뭐 공격된 럴킹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맞는 캐릭터가 아닌가. 우리가 맵별로 이 체인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좀 했잖아. 그거를 한번 가보자고. 저도 이제 감시자 출신이니까 해봐 한번.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고. 수비 위주로 이제 분석했는데 약간 국룰 조합 아스트라 제트, 스카이소바 브리치 중에 2개 넣고 원래 이제 킬조이 사이퍼 자리에 체인볼 넣는 거지. 트레이드마크 사용은 미드 정보 체크를 위해 쓰던가 이제 요런데 아니 적한테 안 보여야 되는 거야. 그쵸. 이게 보이면 깨겠지?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깔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 네, 벽에 붙여서 안 좋은 예를 그러니까 처음에 안 좋은 예를 보여주고. 보여주고 오케이. 이제 이게 랑데부랑 연계가 가능한데 발동이 되면 잡고 빠지는 거지.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정말 골치 아픈 거지. 또 역작, 궁극기가 있을 때. 나 여기서 들어오는 거 오퍼로 자르고 이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또 라이플. 또 버티기. 이거는 좀 괜찮네. 이렇게 약간 변칙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근데 확실히 오퍼레이터를 들면은 못 가는 위치들이 있는데 체인버로는 가능하네. 랑데부가 있다 보니까 이제 A 사이트도 야무지죠. 한번 보자고. 야무진 세팅. 여기에 발동됐을 때 여기를 깨러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를 돌아본 적을. 발동됐어. 잡았어. 해서 여기 발동돼? 느리니까 여기 피킹이 힘들잖아. 그냥 쉽게 가져가는 거지. 본인 피지컬에 확신만 있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버티기로. 그러니까 어센트 A 사이트에 좋은 자리를 다 쓸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헤이븐의 맞춤 전략들을 좀 준비를 해봤지. 손오천하면 헤이븐의 슬픈 전설이 많으니까. 미안하다. 선은 넘지 말죠. 네. 헤이븐은 다른 맵들과 다르게 뭐죠? 사이트가 하나 더 있어요. 막는 게 조금 버겁단 말이죠. 헤이븐에서 추구해야 될 거는 한 사이트를 한 명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석이죠. 정석이죠. 그거에 최적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랑데부를 시작하자마자 여기다 깔아줘요. 여기다가 하나 깔아줍니다. 숏으로 침투하는 적 정보만 알고. 그렇죠. 전질 나갔는데 여기에 연막 하나만 펴줘도 우리 팀한테 보이스로 야 이거 슛 간 거 몰라 빼고 봐 한단 말이야. B, U, P 트레이드마크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보는데 전혀 그게 없어. 랑데부를 하나를 더 깔아줘야 되는데 말이지. 여기다 깔아. 오케이. 인정? 딱 깔고 화살 뽑는 순간 난 나가는 거야. 화살이 안 깨졌어. 안 깨지면 난 여기까지 밀어놔. 엇각 보이지 여기 엇각. 그래서 보다가 왔다 바로 도망. 약간 수준을 조금 낮췄는데 약간 획기적인 그런 걸 제가 하나 또 생각을 해봤죠. 랑데부를 이런 약간 위쪽에다가 시작하자마자 깔아주는 거예요. 롱에다가 트레이드마크 딱 깔아주고 위에 올라가 있는다. 사실 이 각은 제트나 레이즈 이런 애들만 쓸 수 있는 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체인버라는 캐릭터로도 가능하다. 나 슛만 보는 거야. 롱 오면 여기서 찍히거든. 그때 롱 봐도 되는 거고 이렇게. 심지어 얘는 안전한 곳에 이렇게 도주할 수도 있어.
이거를 제가 말하기 전에 인당 2만 원씩 제가 걷어야 돼요. 공개하는 거 자체로도 저한테 손해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논문감이에요. 논문감. 2만 허가 원짜리 진짜 길다. 논문이면 진짜 개쓰레기인가 진짜로. 보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맵에서 최고의 절 뭐냐? 제트, 체인버, 아스트라, 스카이 브리치. 브리치? 스카이 브리치. 이 체인버라는 친구가 수비 때 제트와 함께 투어포를 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맵에서. 그 제트는 삐롱 째고 체인버는 샤워 째는 거예요. 스카이랑 브리치가 양쪽으로 찢어져요. 둘 다 오퍼레이터를 지원해줍니다. 보통 오퍼 있는 쪽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바인드에서 소바가 진짜 좋은데 왜 안 넣는 거야? 그건 맞지. 바인드 소바 필수인데. 소바의 이제 존재 이유가 정보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정보를 취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3명에서 사이트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바로 랑데부 사용해버리죠. 저 깔고 바로 B로 뛰어와요. 딱 여기- 아슬아슬하게 걸치네. 네, 여기다가 바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소바가 정보 취득을 할 필요도 없이 A 온다. 그럼 바로 랑데부 바로 사용해버리죠. 3명에서 또 사이트 막아버리고.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좋은데? B 오면은 또 랑데부 사용해버려가지고 B 3명에서 막고. 야, 이거 다 안전한 위치네. 그렇죠. 이거 뭐 했나요? 팀원 아스트라한테 여기다가 성운 하나를 요청을 하고 트레이드 마크를 여기다 깔아버리죠. 그리고 우리 팀 브리치가 여기서 진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상대팀이 이제 슬금슬금 옵니다. 찍혔죠? 그때 우리 팀 아스트라가 여기다가 연막 딱 펼치고 진탕을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진탕 맞아 있는 거 야미 먹어버리고 피하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터트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꿀팁 인정. 괜찮네. 깔아줘요. 그리고 달려가면은 시간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되거나 조금 부족한데 상관없어요. 깔아주고요. 여기서 뺑 하나 받고 오퍼로 한 방 빵 쏘고 A로 돌아가서 여기 근데 이 오퍼였는데 다시 A 오퍼가 나오는 거지. 이거는 좀 약간 이거는- 혁신적인데? 진짜 2킬 하겠는데. 이 신출 귀물 이겨내. 일단 프랙처 내가 공부해 왔는데 조합으로 먼저 가자면 일단 아직까지 프랙처는 브리치, 바이퍼, 킬조이 이 3개 나와줘야 돼. 제트, 체인버 이렇게 껴넣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대세픽이고 제트, 레이즈, 브리치, 바이퍼, 체인버 이 두 번째 조합이 뭐냐면은 확실하게 어딘가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깔아놓는 거지. 이제 이 트레이드 마크를 여기다가 설치하면 아래서 안 보여. 장막이 여기 있으면 나가자마자 이 앞에 던져놓고서는 그냥 오퍼레이터 나가는 거야. 어이구 여기 미스냈어. 그러고 그냥 살아 돌아가는 거야. 이 로프 플레이를 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트레이드 마크 울린다? 바로 가서 어서 오너라. 제 거 카피하셨네요. 아니지. 캐주얼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거 할수 먼저. 있게. 프랙처는 사이트 들어오려면 길이 좁단 말이야. 뻔하지만 밟을 수밖에 없는 위치. 트레이드 마크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이걸 보면서 갈 수는 없단 말이야. 뇌절 와가지고 순풍을 박아버리던. 뭔가 급발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단 말이야.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 이렇게 고품격 분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난 숨을 못 쉬겠어. 산소가 부족해. 일단은 투표를 하게 될 텐데 누구의 분석이 제일 좋았는지, 누구의 분석이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분석이었는지 상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장씩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의 분석가 정진철. 사이트별 어센트 특화 수비 설명이 좋았음. 자출을 했단 말이야? 안 했어요. 뭐죠? 왜? 최악의 분석가 손호천. 이유 아주 형편없어. 정의는 살아있네. 최고의 분석가 에피나. 마인드 랑데부 활용이 너무너무 좋았음. 최악의 분석가 이유
정선.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 같아. 소모천이네. 형편없다. 최고의 분석가 에피나 A와 B를 오가는 랑데부는 모든 티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최악의 분석가 유정선. 뭐야? 기대치가 높았던 나머지 크게 와 지린다 이런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킬 꿀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표인가요 그러면? 세표 마지막 한 표. 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꼴등만 안 하면 돼. 꼴등만 나 안 아침 8시 반기차 타고 왔어요. 빨리. 최악의 분석가. 최악의 분석가. 에스페란자. 뭐야? 아니 이러면은 그냥 싸우시죠 저랑. 현피 뜨죠? 그럼 한돈을 와.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황금. 황금. 자 꼴등을 했잖아요. 닉변을 해야 되는데 에피나가 저희 닉네임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살하자. 아, 그럼요. 알겠나? 아니, 뭘 해도 nak연이가 시켜서 열받을 것 같아. 진짜 나비고 에피나 이렇게 보면 진짜 너 행복해질 수 있어. 태그는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면요. 야, 어우 이뻐, 어우 이뻐. 너무 말 잘 듣게 생겼어. 이쁜데 이게.